정리하자면 본인 아파트가 규제지역 혹은 비규제 지역에 따라서 규제지역 시세 50%, 다주택자 40%, 비규제 지역 시세 70%, 다주택자 60% 한도 내에서 전세 태거 반환 자금, LTV 최대 한도를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본인에 맞는 금융사로 검토하셔서 전세 태거 반환 자금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담백한 대출 박순호 팀장입니다. 오늘은 전세 퇴거자금 대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 2일자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이 많은 부분 변경되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요? 일괄적으로 조금 더 쉽게 변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서울 대부분 지역들이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해지되었습니다. 현재 4가지 구,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 이 4가지 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해지됨에 따라서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의 경우 70% 한도까지, 다주택자의 경우 비규제 지역 60% 한도까지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가지 구에 대해서는 아직도 규제 지역으로 남아있는데요. 규제 지역의 경우 1주택자 시세 50% 한도까지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규제 지역 다주택자라도 3월 2일부터는 시세의 40% 한도까지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의 변경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9억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3개월 내에 세대원 1명이 전입해야 되는 필수 전입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3월 2일부터는 전입 의무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도대체 어떤 분들에게 필요한 걸까요? 대부분 집주인분들, 임대인분들께서 필요한 대출이세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 만기가 되었을 때 다음 세입자가 곧바로 구해지거나 같은 금액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문제가 되고 있는 역전세난,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전세가가 많이 빠져서 전세 보증금을 낮게 다시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전세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대출이 필요하시거나 낮게 재계약을 하는 바람에 그 차액분에 대해서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필요한 대출이 바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입니다. 그렇다면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왜 이렇게 많은 문의가 있을까요? 최근에 저한테도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문의가 정말 많으세요. 작게는 1, 2억부터 크게는 전세 보증금 전액을 문의 주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역전세 때문입니다. 전세 자금 대출 금리 자체가 오르시면서 전세 세입자분들이 월세와 비교했을 때 큰 메리트가 없어서 이럴 바에는 그냥 안전하게 전세 말고 월세로 살래 하시는 세입자분들도 많으시고,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전세 보증금 대출 사기 등으로 인해서 전세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월세를 선택하시는 선호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세 수요가 많이 줄어들면서 역전세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대출, 그것이 바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입니다. 임대인분들께서는 최근에 연락이 정말 많이 오세요.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정말 큰 문제다. 전세 금액이 훅 빠지거나 아니면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정말 난감하시거나 굉장히 당혹스러우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월 2일부터는 전세 보증금 반환이 규제지역 1주택자에 대해서는 50%, 규제지역 다주택자라도 40%까지는 전세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규제지역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생활안정자금으로 2억까지밖에 대출을 못 받았다면 이제는 시세의 40%까지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반면 서울의 4개 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울지역 그리고 수도권 경기지역 등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주택자는 70%까지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다주택자라도 시세의 60%까지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시세 10억 아파트에 6억의 전세가 들어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서울 비규제 지역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6억인 전세에 전세가가 급락해서 4억으로 전세가 다시 맞춰졌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 1주택자라면 시세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7억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시고요. 따라서 전세금이 6억에서 4억으로 내려갔을 때 전세 세입자가 안 구해주신다면
처음에 줬던 전세 6억만큼 전세 퇴거자금 대출 전액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다음 세입자가 이제 4억의 전세가 맞춰져서 6억에서 4억을 뺀 2억 차익만큼 필요하신 경우에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 새로운 전세를 4억에 맞추고 차익분인 2억에 대해서만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생활안정자금 2억에 대한 부분입니다. 생활안정자금 기존의 한도가 2억에서 지금 3월 2일부로는 한도 폐지가 되었는데요. 생활안정자금 2억에 대해서 강조가 되다 보니까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조금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인 아파트에 8억의 전세가 들어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이라면 아까처럼 70% 한도 7억까지 최대 한도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0억짜리 주택에서 70%인 7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하시겠죠? 그런데 고객님들이 이런 질문을 주세요. 전세 보증금 7억은 있는 거고 생활안정자금이 2억까지 나온다고 하니 10억에서 LTV 70%인 7억까지 대출이 나오고 생활안정자금 2억이 있으니 저는 2억 중에 1억을 받아서 전세 퇴거로 사용할게요. 생활안정자금을 1억만 추가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생활안정자금도 결국에는 주택담보대출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대한도 LTV 70% 한도 내에서 생활안정자금이 포함되는 것이지 전세 보증금과 별개로 생활안정자금 2억을 받아보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최대 한도가 LTV 70% 7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체크해야 될 부분은 바로 DSR 부분입니다. LTV 시세, LTV에 대한 일괄 완화 적용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소득 요건인 DSR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비규제 지역 1주택자 70%, 다주택자 60%, 규제 지역 1주택자 50%, 다주택자 40%라는 한도가 있으시더라도 무조건 대출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DSR 소득 요건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시기 전에 DSR 소득 요건은 무조건 계산해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꿀팁을 드리자면 현 시점 금리 적용 시에 기대출이 하나도 없으셨을 때 대략적으로 본인 연소득의 7배까지 DSR 40% 요건 1금융권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본인 소득의 8배까지 2금융권, 보험사 등이 이용이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연소득이 5천만 원인 고객분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억짜리 주택에 전세 4억을 주고 계시다고 가정해 볼게요. 전세 보증금이 4억이고 전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4억 전액이 필요하신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소득이 5천만 원이시라면 1금융권 이용 시 대략 7배인 3억 5천까지 대출이 나오시게 됩니다. 그러시면 부족하신 5천만 원에 대해서 본인이 가용자금으로 준비를 해주시거나 신용대출 등으로 5천만 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차익분인 5천만 원에 대해서 방법이 없다면 이제 소득의 8배 4억 최대 한도를 받아볼 수 있는 이금융권 및 보험사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금융권 보험사라고 해서 또 많이들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으세요. 보험사를 이용해 본 적이 없는데 보험사를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확 내려가지 않나요? 보험사 대출은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을 주신데요. 그것도 역시 맞는 말씀이 아니십니다. 신용등급 평가 제도가 개편되면서 이금융권 보험사 대출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1금융권과 비슷한 수준의 신용등급 변화가 있을 뿐이지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DSR 요건에 걸리시거나 소득의 최대 한도를 받아보시는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고요. 2금융권, 보험사 등을 이용하는 것도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SR 요건이 기대출,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너무 과다하셔서 DSR 초과로 아예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안 나오시는 고객분들도 있으세요. 이런 분들께서는 사업자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일반 사업자 대출을 이용하시게 되신다면 아파트 LTV 시세 70%, 최대 80%까지도 최대 한도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소득 요건을 크게 보지 않기 때문에 DSR 요건이 가득 차신 고객분들께서는 일반 사업자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일반 사업자 대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일,
개시일 기준 3개월이 지나셔야지 일반 사업자로 인정받아 많은 금융사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지금은 사업자가 없지만 이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시면서 새롭게 창업 사업자로 대출을 진행하시더라도 가능한 금융사가 몇 군데 있으니 이런 창업 사업자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3년 3월 2일부로 개정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하자면 본인 아파트가 규제지역 혹은 비규제 지역에 따라서 규제지역 시세 50%, 다주택자 40%, 비규제 지역 시세 70%, 다주택자 60% 한도 내에서 전세 태거 반환 자금 LTV 최대 한도를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기대출이 없다면 현재 금리로 1금융권은 연소득의 7배, 보험사 등 2금융권은 연소득의 8배까지 가능하시니 본인에 맞는 금융사로 검토하셔서 전세 태거 반환 자금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LTV 한도라든지 DSR 한도에 걸리신 고객분들께서는 일반 사업자 대출을 이용한다면 최대의 LTV 한도로 DSR 요건을 크게 보지 않고 대출이 가능하니 일반 사업자 대출로 활용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우측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유선 상담 주시거나 아니면 담백한 대출 카카오톡 채널로 카카오톡 문의 주시면 빠르게 검토해서 박 팀장이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을까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과 금융대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